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앉아 동작 가자. 진짜 넘어가. 자, 조용히 해. 한다. 안돼. 이거는. 자,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숙제였지, 그지? 예스. 자, 첫 시간에 첫 시간에 연속 마무리하고 자, 두 번째 시간에 미분 나가겠습니다. 진짜 거기있어요 진짜. 자, 16페이지에 질문 있니? 3번에 몇 번? 자, 지금가 얇은 게 유형편이야. 자, 얇은 거 먼저 할 거야. 유형편. 왜? 없어요. 없다고? 아니 모르겠어.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 없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없는 거 아는 즉시 얘기를 해야죠. 왜 방금 알아? 숙제 안 했단 말이야. 자, 일단 봅니다. 유형편 17페이지 질문 있니? 자, 17페이지 봅니다. 여기 고르고 있어. 자, 말로 한번 해볼게. 0에서 5가 열린 구간이야. 주영아 같이 좀 봐. 0에서 5가 열린 구간이야. 근데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몇 개입니까? 1과 3, 1, 3, 3 뿐이네. 그죠? 네. 그 다음 부연속은 몇 개입니까? 1, 3, 4. 3개죠, 그죠? 네. 됐죠? 열린 구간에서는 양 사이드 빼준다 그랬다잉.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없니? 자, 9번 봅시다. 5번이요. 자, 9번 먼저 보자. 함수 fx가 가우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가우스 x에다가 더하기 1이 x 이퀄 2에서 연속이라 했어. x 이퀄 2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정의를 활용합니다.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이 리미트 x가 2에 대한 좌극한과 같고 그것이 함수값 2랑 같아야 돼. 자, 이제 우리는 암산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가우스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2에 대한 우극한 여기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2. 가우스 x 제곱이에요? 가우스 x의 제곱이에요? 가우스 x의 제곱이네요. 2. 자, 2를 집어넣으면 그거 제곱하면 뭐죠? 4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우극한이야. 좌극한 뭐라 해야 됩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 해야 돼. 2에 대한 좌극한은 1이란 말이에요. 가우스는. 그래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 해야 되고 f2는 결국 얘랑 동일하단 말이죠. 그럼 요거 같게 하는 a 찾아주면 돼. 되지? 자, 그럼 5번. 5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
번째, f의 x-1은 x 이퀄 0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하시면 f의 x-1을 물론 따져봐도 되지만 기존에 나와있는 이 fx를 x축으로 한 칸 옮긴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1에서 연속을 조사한다는 거는 사실 이 0에서 연속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불연속이야. 됐니? 자, 니은 f 합성 fx는 x 이퀄 0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합성함수는 그냥 선생님이 동그라미 3개 그려서 따져보라 했습니다. 알겠니? 0에 대한 우극한, 0에 대한 자극한, 0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라고. 0에 대한 우극한 뭐라고 해야 돼? 1이라 해야 되죠. 0에 대한 자극한, 0에 대한 좌극한이라 쓰셔야 돼. 0에 대한 함수값 1. 이렇게.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면 일단 찾아보세요, 선생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에 대한 함수값 0이고요. 0에 대한 자극한 0이고요. 1에 대한 함수값 0이에요. 맞네요. 합성함수는 주어진 합성함수는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결과는 마지막 거를 읽는 게 이게 합성함수니까요. 됐니? 자, 그 다음 디귿 f 합성 f는 x 이퀄 1에서 자, 똑같은 과정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럼 아닐 거예요. 맞죠? 해봐. 아, 1이 안 되는 거야?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1에 대한 우극한 뭐예요? 0에 대한 우극한. 1에 대한 자극한 뭐예요? 1. 1에 대한 함수값 뭐예요? 0. 0에 대한 우극한 뭐예요? 1. 1에 대한 함수값 뭐예요? 아니네. 저 가운데 1 플러스가 되면 1 마이너스가 되면 항상 1이죠. 그거 말하는 거야? 지난주에 쌤 아니 지난주에 쌤 설명해 주셨는데 나 한 번도 이걸 1이라 한 적이 없어. x가 가는 거 하고 y가 상수함수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x는 좌우로만 움직여. 근데 함수는 위, 아래 또는 상수함수로 쭉 타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얘를 L이라 따지면은 A에 대한 우극한은 L에 대해서 합성함수로 다시 쓸 때는 이걸 좌극한으로 쓰시고 얘 같은 경우는 A에 대한 좌극한이 L에 대한 우극한으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합성함수 쓸 때는. 근데 여기가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이 함수값이 L이라면 이건 계속 L이야 그냥.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L이면서 L이라고. 저 지난주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 좌우칸이라고 해가지고 그랬을 리가 없어. 제가 질문 잘못 난 살면서 한 번도 이걸 자극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일단은 알겠지? 그러니까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X가 A로 간다라고 할 때는 왼쪽 오른쪽을 따지는 거고 함수값을 따질 때는 그 해당 함수값 기준에서 큰 쪽에서 가까이 수렴하면은 우극한으로 쓰시고 작은 쪽에서 가까이 수렴하면 자극한이라 쓰시고 상수함수이면 수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했어요. 가까이 간다와 뭐뭐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L이면서 L에 수렴하는 경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아까 기울기가 있을 때만 좌우칸 우극칸을 쓴다. 기울기가 아니고 함수 이렇게 문화재가 있을 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모든 경우. 됐어? 예. 자 또? 14번하고 16번. 자 14번 보세요. 자, 두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고르래요. gx가 분모에 가리는데 이게 이차함수야. 이차함수가 0될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1하고 3 아니야? 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과 3 사이 3보다 큰 쪽 그 두 개 포인트를 빼준 사분의 정답이겠네. 분모가 빵 되면 부유수함수는 불연속. 됐니? 예. 그 다음에 몇 번?
16번이요. 자, 16번 보세요. 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fx 당연히 연속입니다. 당연히 원래 연속인 걸 통으로 뒤집힌다 해도 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미친 소리. 아니 제곱한 게 이래서 연속 말도 안 됩니다. 갈래를 기억을 하면 안 돼요.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 함수의 제곱은 계속 1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런데 f 자체만 보면 어때요? 불연속이잖아요. 알겠니? 디귿. 그러니까 뭔가 연산된 게 연속이라 해서 연산 전이 항상 연속일 거라는 생각을 버려 그냥. 알겠지? 디귿. f 더하기 g와 f 마이너스 g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g는 x. 무조건 맞습니다.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더하고 빼고 이지를 하면 연립을 통하면 g만 쏙 뽑아낼 수 있어. 알겠니? 자, 다 근거가 있는 거야.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또? 몇 번? 13? 자, 보십시오. 서윤아, 혹시 좀 더 어려운 수투책을 줄까? 좀 문제 더 풀어볼래? 갑자기 그냥 이거 유형표 풀다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 자, 오케이.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fx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몇 날 며칠째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나는 연속에 대해서 극한에 대해서 좀 더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찾아오세요. 자료는 한 몇만 문제씩 있어요. 알겠지? 언제든지 본인의 레벨에 맞춰서 선생님 많이 뽑아줄게.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했어요. fx가 맞니?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더워 봐봐. 선생님이 더워. 봐봐 2하고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표정이 안 좋네. x-2 x 플러스 3 fx란 말이야. x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얘들아 뭐 f2 구하라고? 일단 여기에 2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a, b 자체를 먼저 뽑아낼 수 있어.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잖아. 이게 성립한다고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잖아.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a와 b를 뽑아낼 수 있어. 그 a와 b가 뭐냐면 마이너스 7하고 6이래.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f2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얘들아 이 x-2라고 하는 항 때문에 이 fx를 뽑아낼 수가 없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겠냐? 이걸 넘기겠다고 얘들아. x-2 x 플러스 3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넘기겠다. 그런데 x가 2와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가정이 붙어요. 그런데 fx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했어요. 나는 f2를 알 수는 없지만 이걸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극한값으로. 이에서의 함수값은 2로 갈 때 극한값하고 같을 거니까. 왜?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리미트 붙여서 x가 2로 갈 때 한번 풀어주면 돼. 근데 얘가 x-2하고 x 플러스 3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이게 6이 되려면 x-1 가지고 있어요. 약분해줘가지고 대입하면 돼요. 이걸 또 조립집합할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거는 인수분해가 될 거란 이야기야. 그럼 이 fx 얘 자체가 x-2 x 플러스 3 쓰고 나시면
이게 마이너스 6인데 이게 플러스 6이니까 또 x니까 또 x 붙고 이게 마이너스 6 붙겠다 이 얘기야 지금. 그럼 계산을 확 줄여버릴 수 있잖아. 1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럼 또 21번이요. 몇 번? 21번. 자 21번 보십시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는데 f1은 4고요, f2는 1이고요, f3은 11이고 f4는 15래요. 그런데 fx는 x제곱이 적어도 실근이 몇 개 갖는지 구하래. 그럼 선생님은 gx라고 하는 녀석을 fx-x제곱이라고 할래.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fx는 x제곱을 x제곱을 넘기시면 fx-x제곱 이퀄 제로잖아. 그 넘겨버린 식을 내가 gx라고 잡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린 구간 1하고 4에서 각각의 f에 대한 함수값들을 다 알고 있어. 음량만 따져주면 돼. 됐니? 그러면 부호가 d 바뀌는 그 순간에 적어도 하나씩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죠? 계산 안 한다. 저 18번에 니은 한번 봐주시죠. 자, 18번의 니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서 1에 대해서 2로 생기니까 최소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값이 끝났죠? 자, 봐봐. 자, 18번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x-1분의 마이너스에 x-2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지? 맞지? 그럼 얘가 x-1분의 1-1이잖아. 그럼 이 친구 점근선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양수 쪽으로 생겼다고. 근데 니은이라고 하는 녀석 봐봐.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벌써 안 되잖아.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0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1이 벌써 왼쪽에 있는데. 점근선이 1인데. 그럼 영화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어? 이게 1이네. 잘못 그렸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가지. 0이잖아.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열려있잖아. 열렸을 수가 없어요. 자, 살아남는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내가 따지고자 하는 그림이 마이너스 1이고 0이잖아. 열려있잖아. 정확하게 살아남는 그림이 이만큼이야. 아, 열린 구간이니까. 아. 열리면 최소가 없어. 이런 모양이죠. 알겠니? 이거는 그림을 구간에 맞춰 잘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태민이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 연속. 잘 봐. 자, 만약에 있잖아. 니네가 잘 봐. 함수 fx하고 함수 gx하고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형태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형태에 대해서 사실 모든 문제는 표로 직접 확인하시면 돼. 표로 푸시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표로 푸셔가지고 주어져 있는 연산을 니네가 만족하게끔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이론을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덧셈에 대해서 뺄셈도 마찬가지야. 덧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자. 소연아 봐봐. 연속하고 더하면 또는 빼면 100% 연속이야. 따질 필요가 없어. 됐니? 그 다음에 불연속하고
불연속이에요. 100%.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F가 있고 G가 있는데 A 뿔 A 마 A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불연속이고 이게 연속을 해보자. 연속이면 이 값이 KKK로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것들을 더한다 생각해봐. 불연속인 거에다가 뭔가 더해지는 형태밖에 안 돼. 무조건 불연속이야. 따질 가치가 없어. 알겠니?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덧셈에서는 문제는 불과 불에서 나와. 불과 불은 해봐야 아는 게 정석입니다. 해봐야 안다. 왜? 이 숫자들의 조합과 이 숫자들의 조합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알겠니? 덧셈일 때는 불연속과 불연속은 해봐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자,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잘 봐. 자, 나눗셈도 곱셈입니다. 알겠지? 자, 분모가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어 지금. 알겠니? 자, 연속과 연속을 곱하시면 100%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속의 후보만 따지겠다는 거야. 나머지 함수들은 어차피 연속인 것들끼리 덕지덕지 붙어있는 형태니까. 됐어? 그 다음에 불연속과 불연속도 이것 또한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불이 1, 3, 1, 3, 3, 1, 3, 1 이런 형태면 곱해줘서 3으로서 같을 수 있잖아. 1, 3, 3, 1, 3, 1 이러면은 얘네들은 확실히 이 A라는 포인트에서 F도 불연속, G도 불연속이지만 곱했을 때는 3으로서 같을 수 있다고. 됐니?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불과 연이 만나면 이때도 불일 수도 있고 이것도 해봐야 아는 것인데 연일 수도 있는데 연속일 때가 중요해. 응? 자, 그때도 봐봐. 연속일 때가 중요한데 사실 불연속에서는 불연속의 케이스가 또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 얘처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지만 그것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케이스와 x분의 1 같은 것처럼 발산하는 형태 때문에 불연속인 게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런 좌우 극한이 존재하지만 같지 않아서 불연속인 케이스에서는 연속이 GA가 0이다. 즉 다음 함수 같은 형태면 x-1을 한 번만 지나버리면 돼. x-1을 1차항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연속이 그 점에서 x축으로 뚫고 지나가는 형태면 곱해지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연속인 i가 그 점에서 0이라면 곱해지는 게 0이라면 무조건 0이라고. 알겠니? 그런데 만약에 곱해지는 애가 나 생각해봐. 불연속이 x제곱분의 1로서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이 연속인 애가 x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될까? 아니라는 거야. 이 아이가 곱해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이 연속인 애가 최소 x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즉 곱한 결과물이 x의 그 아이에서 0을 만드는 그 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잘 생각해. 이건 물론 엄청 심화적인 이야기야.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같지 않아서 불연속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때는 그 연속인 애가 그 점에서 x축을 통과하기만 하면 몇 차식으로 만나든 몇 차식으로 0이 되든 간에 통과만 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끝이야. 찜질방 온 것 같아. 그치? 근데 얘가 x제곱이면 그 하나 얘하고 이 연속이 y = x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있어. x축 지나네 하고 이 두 개 곱하면 연속이다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y = x라고 하는 함수하고 y =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곱해서 연속 맞아, 아니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0이 된다고 무조건 다 연속인 게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이런 발산하는 형태에서는 x제곱을 상쇄시키려면 최소 얘가 x3제곱이 필요해. 알겠니? 네. 어? 뭐라고? 네라고 했어. 네라고.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봐봐. 선생님이 한번 써준 적 있나? f의 ax는 x축 방향으로 몇 배? 이런 거 얘기해 준 적 있나? 자, 봐봐 얘들아.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 조연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기로 하자. 자, 이런 함수가 있고 얘는 이거 뭐라 할까?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x가 0과 1 사이에서는, 자, 사실 똑같은 그림이 대칭 돼 있다고 생각할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런 함수를 따르고 x가 1보다 크면 이런 함수를 따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 fx 곱하기 f의 kx가 x = 1에서 연속이 되게 하래. 그때 k를 구하래. 모두 구하래.
라고 하시면 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고. 얘 자체가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지.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뭔가를 만나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이 fkx가 x 이퀄 1에서 x축하고 만나야 돼. 맞아? 근데 fkx는 이 아이의 의미가 뭐냐면 x 앞에 k가 붙으면 x축 방향으로 절대값 k분의 1만큼 짜부시킨 거야. 뭐라고? x축 방향으로 절대값 k분의 1만큼 축소시킨 거야. 자, 예를 들어 f 3x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fx라고 하는 기준에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기 위해 x가 3분의 1만 존재해도 되잖아. 3분의 1 위치에서 같은 y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전반적으로 다 축소되는 거야. 3분의 1만큼. 그럼 f의 3분의 1x는 원래 함수값을 가지기 위해 x에 3x만큼 들어간단 말이야. 즉 3배만큼 늘어지는 거야. 이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게 삼각함수 단원이에요. 응? 그래서 주기가 변하잖아. 기억하니? 자, 어쨌든 이거 봐봐. fkx는 함수값은 그대로인 채 얘네가 좌우로 변하고 있는 함수라고. 그럼 이 함수를 여기에 통과시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얘네가 전반적으로 다 축소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려도 돼.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kx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k제곱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는 x가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k제곱은 2가 돼서 k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여기로 옮겨가면 돼. 이 함수가 kx를 여기에다가 어디 있노? 여기다가 kx 대입해. 2분의 1에 kx-5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1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냥 연속이 되려면 너네가 생각해. 여기서 애초에 불연속이네? 직접 표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 어떨 때 표로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 잘 봐. 어떨 때 표로 확인하시는 게 좋냐? 그러니까 연속인 거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래. 이 함수가 근데 일단 불연속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니네가 이걸 조작을 해줄 때 이 연속이 얘가 불연속이라면 이 연속이 그 x 이퀄 우리 지금 x 이퀄 a 따지는 거니까 불연속이라면 얘가 그 a에서 0을 지나버리면 연속이 될 거야. 그런데 얘 자체의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하시려면 그냥 직접 표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해. 사실 이 불확실한 함수하고 뭔가 곱해서 뭔가를 확인하겠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100% 표로 하시면 돼. 그러면 빠지는 게 없어. 또 빠지는 게 없어. 근데 뭔가 좀 더 빨리 진짜 좀 깊게 이해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돼. 민서야 자니? 자, 그러면 자, 우리 원래 교재 한번 펴봅시다.
여기 있는 연습 문제는 숙제로 선생님이 돌릴게.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자. 자, 연속 오늘 숙제는 연속 저번에 있는 프린트물 다 푸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념편 문제랑 오늘 미분 진짜 쬐끔 나갈 거예요. 쬐끔 이해를 잘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보세요. 너네가 드디어 미분이라는 걸 배워. 기분 좋지? 아니야? 야, 조용히는 오늘 많이 배우네. 저요? 기하도 하고. 우리도 오늘 기하했어, 소연아. 쌍꺼풀과 잘해서. 내일 그럼 그거 이미 다 했어요? 아니. 내일 하는데. 너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망하잖아. 자, 보세요. 넌 나가. 자, 미분을 하기 전에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것들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돼. 미분하는 데서 왜 직선 얘기합니까? 파악하시면은 수트를 이미 한번 배웠던 영인이 지금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자, 보세요. 세민아 보고 있지? 윤서야 잘 봐? 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아이의 기울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x1, y1이라 하시고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아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니? 증가량 분수 증가량. 그렇지. 증가량. 이제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야. 증가량이라는 말 쓰지 말자. 변화량이라는 말을 쓰자. 어떻게 무슨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어. 알겠지? 꼭 증가하지만은 않는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봐봐. 요 i분의 요 i라고 할 때 이 기울기는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i의 x좌표가 x2니까 지금 동규가 말한 것처럼 이만큼을 우리는 x2-x1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증가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y2 끄고 하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y2-y1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을 x2-x1 분의 y2-y1이라고 써왔어.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 이제부터는 아니고 너는 알고 있을 거야. 이거를 우리는 한 방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쓰죠? 델타 x. 세모처럼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 델타. 누구야? 증가. 얼마나 바빠요, 폰이. 수업 시간. 자, 이만큼이 델타잖아. 근데 뭐가 변했어? x가 변했지? 델타 x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y들끼의 변화량은 델타 y라고 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를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유민아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처음 봐? 처음 봐? 자, 이거 따라 읽어봐. 델타. 입에 읽어야 돼. 델타. 델타 x 분의 델타 y. 알겠니? 왜 조용히 왜? 처음 봐? 자, 그다음 또 이렇게 씁니다. 잘 봐. 왜?
고마워. 자 봐봐. 여기에 쭉 가다 보면은 x축하고 만날 거 아니야. 네. 근데 삼각함수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요 각을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그때 배우죠. 수 원에서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배우잖아. 수원 한 번도 안 했니? 삼각함수 한 번도 안 했니? 네. 그럼 이제 알아. 씨. 양의 방향의 각이야 이게. 알겠니? 수원 네. 라디안 아니 라디안 그 전에. 전에 자 봐봐. 동경 자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네. 자 따라 이거 시초선. 시초선. 이게 동경. 동경과 시초선 이루는 이 각을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각 알겠니? 예. 그럼 똑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건 마이너스 각도 있다 그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는 밑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각. 예. 이건 양의 방향으로의 각 알겠니? 예. 글쎄 양각이요. 현아 왜? 자 보세요. 양각이 그거였네. 근데 이걸 옛날에는 편각이라 그랬어.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 이거 그래서 이건 봐봐. 네. x축으로부터 선생님이 쉽게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의 각 이걸 그냥 쉽게 세타라고 해서 얘를 알겠지? 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도 쓰기도 하냐면 탄젠트 세타 AO라고도 표현하잖아. 오. 예. 뭐지? 알겠니?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야. 알겠니? 여기서 가끔 선생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이건 기울기가 음수인데요? 라고 하는 애가 있을까봐. 탄젠트가 음수도 가능하거든. 와. 어? 그래. 탄젠트가 음수도 가능하고 어쨌든 양이 막 그런 놈으로 봐서 저 아무도 안 했는데요. 자, 탄젠트 세타야. 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 아이가 y = fx잖아. 맞니?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x2 - x1분의 fx2 - fx1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다 기울기의 표현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다 볼 거야. 앞으로 미분에서.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좀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자주 보게 될 관계가 있어요. x2 - x1이 델타 x라고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은 x2는 x1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한 거라고 해도 되겠네? x2 - x1이 델타 x면 x2는 x1 더하기 델타 x라고 봐도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델타 x분의 fx2를 자 이게 델타 x잖아. 이거를 다시 얘를 델타 x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 x분의 x2 대신에 x1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해. 그러면 f x1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1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선생님 굳이 이렇게 졸라 중요. 미분은 배워봤던 사람 알고 개 중요해. 졸라 쌉 중요해. 알겠니? 개 중요한 표현법이야. 눈에 익혀놔. 알겠지? 또 이렇게도 씁니다. 델타 x 거리기 귀찮아. 델타 x는 그냥 h라고 치환해버려. h라고 치환해버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h분의 f에 x1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쓴단 말이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야. 쓰기 귀찮아서 델타 세모 그리기가 귀찮아서. 동그라. 네. 네. 실판 사진. 써. 장이랑 세모.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걸 사진 찍어? 어? 쓸 거예요. 자, 니네가 몰랐겠지만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알겠니?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이걸 잘 기억해놔. 네. 자,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직선보다 세상에 직선이 많을까요? 곡선이 많을까요?
곡선. 곡선이 대박 잘해. 좋아. 곡선이 더 많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야. 이 세상에 직선을 그을 수 있어? 네. 현미경을 확대해봐. 꾸불꾸불한데? 예. 직선의 정의는 부피가 없는 점과 점을 쭉 이은 선이거든요. 부피가 없고 넓이도 면적도 없어. 근데 우리가 뭔가를 연필심으로 긋는다는 그 순간 사실 그 연필에 묻어나오는 것 때문에 부피도 생기고 면적도 생겨요. 알겠니? 그래서 정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진짜 실제 직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일자로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 보면 이 시험이가 이렇게 돼 있다고. 모든 표면이 다 그래, 얘들아. 니네가 이렇게 평평해 보이는 이 아이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높이가 다 평평하지 않다고. 알겠어?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세상에 사실 존재하지 않아. 직선처럼 보이는 게 존재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직선으로 인지하는 거지 그냥. 컴퓨터로 그리면 컴퓨터로 그려도 그 선의 면적은 있잖아요. 알겠니? 왜? 어렵지 않아. 그냥 직선 있어 민서야. 직선 있어. 알겠지? 어렵다 생각하지 마. 없다며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자 그냥 일단 생각. 어쨌든 직선 봐봐. 아니들 봐봐. 자 직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곡선이 더 많단 말이야. 네. 그럼 봐봐. 유민이하고 영희가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가기로 했어. 키 차이 현실 반영. 자 등산을 갈 거야. 근데 유민이하고 영희가 여기서 딱 생각을 했어. 이 산의 경사는 급해. 자 근데 그거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경서. 곡선. 그러니까 대략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험준한 산세를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예. 근데 실제로 산이라는 게 타보면 어때? 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다르잖아. 네. 내려간 내리막길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영희는 이 산의 경사는 급해라고 하는 순간 사실 뭘 따진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략적인 평균적인 어떤 기울기를 따진 거야. 영희는 수학 천재라서 그런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영희는 갑자기 삼각자를 갖고 오더니 땅에 세타를 추진하기 시작해. 그래서 탄젠트 30도,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 탈만 3분 이런 생각을 하고. 알겠니? 영희가 좋아?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략적인 기울기를 측정한 거지, 그치? 하지만 그 순간순간적인 뭔가 변화는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곡선에 대해서 평균적인 기울기를 측정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기울기라는 말은 이제 식상이에요. 저건 직선에서 이미 썼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곡선에서요. 그 곡선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식은 기울기랑 똑같아. 그냥 말만 바뀐 거야.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직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점의 함수값 A하고 FA 잡으시고 B하고 FB 잡으시고 직선의 기울기 구하듯이 하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 곡선에. 알겠니? 알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곡선일 뿐이야. 대신에 그 곡선에 점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 기울기를 구한 게 바로 평균 변화율 자체를 구한 거예요. 알겠죠? 영희가 지난 주말에 등산 갈 때 사용했던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대략적인 기울기. 대신 수학에서는 좀 정확한 디테일한 두 점이 필요할 뿐인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학을 모르는 유민이가
평균 변화를 배워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잡았어. 평균 변화율이 낮으니까 이 점은 그냥 평지군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돼요 안 돼요? 이 산은 평지랑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평균 변화율은 측정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너무 먼 곳을 잡으면 오차가 굉장히 커져요. 알겠니? 네. 우리는 지금 어떤 곡선에 대한 지금 우리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곡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 자체를 너무 널린 평균 변화율 정의를 내린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측정하는 시점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실제 데이터로서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맞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좀 가까이 다가오다 보면은 경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맞아? 이 점을 여기서부터 좀 가까이 땡겨오면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당시의 경사하고 되게 가까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자, 근데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동영상처럼 생각을 해봐. 이게 y fx야. 사실 여기다가 정의를 내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너무 그냥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 지금 영희가 서 있는 이곳에서의 영희가 정확한 산행을 위해서 기울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냐면 영희가 지난 시간에 극한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실제로는 얘야. 자, 이거 없어. 여기가 FA를 칩시다. 맞아? 그 다음에 이 x,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x를 여기로 옮겨.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얘야. 불필요한 선이 많아서 헷갈릴까봐. 됐어요? 자, 그런데 x를 더 가까이 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얘야. 자, 이 짓을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랑 같겠니? x가 a로 계속 평균 변화율을 가깝게 조사하기 위해서 x를 a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영상처럼 생각한다면 평균 변화율이 변화하다 뭐에 가까워지겠습니까? a값 말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지 않겠니? 네. 맞아? 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영희가 극한의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평균 변화를 뭐라고 그랬어? 이 점과 x라고 하는 점 사이에 기울기, 저기 있는 식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근데 보통 얘를 많이 씁니다. 얘를 가지고 올게. 알겠니?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이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야.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델타 x분의 f에 여기가 지금 a인 상황이야. a와 x 사이를 조사하는 거야. a에 f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a와 x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 자체를 나타내는 식이야. 이 x1 대신에 그냥 a를 갖다 쓴 거라고. 이게 지금 여기를 a라고 쓴 거라고. 이거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자, 표정이 안 좋아. 자, 다시. 어차피 또 계속 쓸 거니까 잘 봐.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즉 리미트, 자, 평균 변화율 자체를 써볼게. x-a분의
fx-fa. 자, 이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인 거 느껴지니? 이거? 네. 그럼 이제 x가 a로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이라 생각해 볼래? 그럼 이거는 뭐가 나오니? 결과물이 뭐가 나올까? 의미적으로 뭐가 나올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을까? x = a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근데 그걸 우리가 맨날 이렇게 쓸 거야. x = a에서. 다시 말하면 a, fa에서 접선이 있다면 그 접선에 기울기가 나오거든. 맞지?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치했더니 0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는 거야. 극한값이. 그걸 우리는 맨날 이렇게 쓰기가 싫으니까 앞으로 뭐라 하겠냐? f의 프라임의 a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라임은 미분됐다라고 하는 기호의 표시야. 그래서 미분 이 i를 한국말로 읽으면 x =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이야기돼요. 뭐라고? x = a에서의 미분 계수. 그러면 우리는 x =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냐면 그 곡선의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행위야. 자, 뭐라고? f'3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의미는, 시연아 자지마. f'3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의미는 3,f3에서 접선이 있다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행위랑 같은 말이라고 얘들아. 즉 미분한다, 니네가 알고 있는 미분한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행위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니? 접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선생님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면 잘 봐. 자, 우리가 모르는 영희가 거의 뭐 전문 산악인이 돼가지고 오홍길 아저씨하고 같이 이제 에베레스트를 가기로 했잖아. 근데 영희가 거의 뭐 이제 라이프니츠의 수제자라, 뉴턴의 수제자라 가지고 미분을 정의했어요, 영희가. 알겠어? 그래서 최신 개발된 미분법에 의해서 영희가 어떤 산맥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조사했어. 영희가 최신 영희가 어떤 산맥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조사했어. 야, 저게 바로 저 산의 모양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들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기울기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는 실제 직선들을 모아놓으면 곡선의 개형을 알 수 있어. 알겠어? 이게 바로 미분의 의미야. 어떠한 함수의 개형과 어떤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야. 접선들을 모아놓으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돼요. 알겠어? 그래서 미분의 정의는 정확하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미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미분이 항상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떤 점에서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건데 불연속인 점에서는 절대 미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처럼 오른쪽에 대한 접선과 왼쪽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도 미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 얘기할 거야. 알겠어? 지금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지금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뭐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이 비율기로부터 탄생했고 곡선의 평균적인 것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영희가 개발해낸 최신 극한 계산법이다. 알겠지? 알겠니? 이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그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제를 풀어봅시다.